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층은 노후 준비가 덜 돼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운동 제한이 심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슈가 될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시간. 첫 순서로 행정 대집행과 기본계획 용역 착수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 제주 지역의 고용률은 높지만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층의 노후 준비가 덜 돼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률 68.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 제주. 하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09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 결과 만 2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의 절반을 넘는 54.5%가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는 임신, 출산과 결혼, 육아 순으로 여성을 위한 재취업 환경이 조성됐다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 조사에서는 부족한 노후 준비가 핵심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인 52.3%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54%는 수당이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에 맞춘 어떤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나 적합 직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숙박과 음식업 종사자가 20.1%로 도소매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희망 업종은 공공행정이 31.7%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월 평균 임금은 200만 원으로 희망 임금 248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나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좀 깨져야 직업의 다양성도 그렇고 그런 많은 기회들이 청년들에게 좀 갖지 않을까. 또 취업 경로도 가족이나 친지 소개나 추천이 36.5%로 가장 높아 청년층 채용 통로 확대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69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 1,000명, 서귀포시 인구가 19만 명으로 전체 제주도 인구는 69만 2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주 열풍에 힘입어 제주도 연간 인구 증가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2만 명까지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13,0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는 3월 13일에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며 4년 전부터 조합 단위로 이뤄지던 선거가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깜깜이 선거에 과열 혼탁 양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제주에서는 32개 조합, 10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7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뒤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없고 선거 공보라든지 선거 벽보 그리고 문자 메시지 또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명함 돌리기나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이름 알리기에만 치중돼 있어 정책 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고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공약을 비교할 수 없다 보니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띠기 쉽고 현직 출마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모르고 객관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이 폭이 너무 없어서 선거가 너무 형식성이고 또 선거 참여자도 너무 적고. 조합장 선거에 정책 토론회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4년째 계류 중인 상태.
이번에도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또다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개원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하고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올해도 제주는 풀어야 할 현안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슈가 될 현안들을 전망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미리 보는 핫 이슈. 오늘 첫 순서로 행정 대집행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청 현관 계단에 깔린 제2공항 반대 현수막을 밟고 올라갑니다. 연주와 농성 중이던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도청 현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는 도민들과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통행은 방해하지 마세요.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됐던 농성 천막도 다시 세워졌고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정치권 등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잘못된 기본계획의 절차 문제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적극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해서 각계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알려서 진행을 막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세종시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정대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는 6월 말까지 항공수요조사와 공항시설물 배치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뒤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일방적 추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반대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까지 이뤄져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공사를 강행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수준이지만 더 극한 대립,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더한 불상사도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편 공무원 수백여 명이 동원돼 철거했던 제2공항 반대 천막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제주녹색당 등 제2공항 반대 측 참가자들은 행정 대집행이 끝난 어제 오후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도청 현관 앞에서 진행하던 연좌 시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식 농성 중인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와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그리고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영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원희룡 지사와 고이범 시장, 현장 지휘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고 씨 등은 원 지사가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단식 농성 중인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가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고 검토위가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동아 문구 박대연, 박경란 씨가 100만 원, 김용형 하모니 제주 빅밴드 양순식 회장과 회원 일동 30만 원, 영주 크레인 김병호, 김봉문, 김준기 씨가 30만 원, 서귀포시 안덕몇 감산리의 이경두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귀포시 서귀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54살 박모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지나가던 다른 어선의 선주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7살 A군 등 3명을 입건하고 공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새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구타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또 조건 만남 성매매를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B군 등 5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횟집 수족관에서 불이 나 수족관과 간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족관 히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차량으로 친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22살 한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3시쯤 제주시 2호동의 한 주차장에서 동료 유학생인 중국인 20살 조 씨 등과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다투고 조 씨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유명인의 방송 노출이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가수 이효리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방송된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내국인 관광객 100만 7천 명이 증가했고 6,200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6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소개된 관광지대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15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921명 늘어난 5,657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클린하우스 지킴이와 청소년 선도, 경로당 도우미 등 51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